이 중에 오메가3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는 요즘에 식품으로도 많이들 섭취하고 계십니다. 오메가3는 식물성 지방으로는 알파리놀렌산이 있고 생선기름으로는 EPA, DHA 등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콕스2라는 효소에 대사되어서 염증 조절 물질로 대사되게 됩니다. 반면 오메가3 기름은 같은 효소에 대사되어서 염증 유발 물질로 대사되게 됩니다. 프로스타글란딘, 류코트리엔, 스트롬복신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것들은 골다공증, 월경통, 천식, 관상동맥 질환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알파리놀렌산의 형태로는 약 하루에 10g 정도, 그리고 EPA, DHA 형태로는 하루에 1g 정도의 적당 섭취량입니다. 식품 속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의 양을 보시면 아마기름의 한 큰술 내에는 약 7g의 알파리놀렌산이 들어있습니다. 캐놀라유, 호두그램에는 1.5에서 1.2g 정도의 알파리놀렌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선에 EPA, DHA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죠. 보통 참치 100g에는 1.3g 정도, 연어 100g에는 1.2g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고등어에는 약 100g당 2.5g 정도 EPA, DH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만일 산모가 하루에 1g, 일주일에 7g의 EPA, DHA를 섭취를 하시려면 고등어로는 약 300g 정도를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생선을 섭취하실 때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덩치가 큰 생선일수록 수은의 중독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수은이 중독되면 뇌신경 장애로 인해서 지능 저하, 운동 장애, 불안증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상어고기나 황새치, 삼치, 옥돔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정도로 총량 340g 정도로 제한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우라든지 라이트 참치캔, 연어, 대구 등이 비교적 수은 함량이 적은 종류입니다. 만일 생선 섭취가 불가능하다면 보충제를 추가해서 복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임신 중에 단백질 섭취 또한 중요합니다. 보통 고기 한 덩이, 우유 한 잔 정도가 임신 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단백질의 양입니다. 임신 중기 이후의 권장량은 하루에 70g 정도이고 이 중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는 육류라든지 생선은 하루에 100에서 16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육류를 선택하실 때는 기름기를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우유는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 또한 조산의 위험을 증가시키니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장 식단에 따라서 잘 섭취를 한다고 하여도 항상 부족한 부분은 철분이 되겠습니다. 철분은 임신 4개월까지는 철분의 필요량이 비교적 적고 태아의 철 저장 또한 임신 3분기에 대부분 이뤄지므로 임신 중기부터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태아를 임신하셨거나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약간 낮은 경우는 2배 내지 4배까지 양을 늘려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빈혈이 있는 경우는 조사나 저체중아의 출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출산 후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7 미만인 경우는 심정지 위험까지 있으니 철분의 보충은 꼭 필요합니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한 영양 섭취와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첫 아이를 가진 산모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걱정스러운 점도 많을 텐데요. 어디 속 시원하게 물어볼 만한 데가 없어서 고민이 되실 겁니다. 네, 산모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산모교실 프로그램, 지금부터 화면 속에서 만나보시죠. 이제 임신 20주. 해동도 많아졌고 몸도 무거워졌다. 뱃속의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정기점검을 하러 온 날이다. 20주 정도면 아기 태동이 매우 활발해지는 시기죠. 성장이 빨라지고 엄마의 혈액량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라서 철분이나 칼로리, 단백질 이렇게 추가적인 보충을 하시는 부분이 꼭 필요한 시기예요. 하루에 한 20~30mg 정도 꼭 추가적인 보충이 필요하시거든요. 만약에 빈혈이나 이런 거 조금 있다면 한 2배 내지 한 3배 정도까지 용량을 더 늘려서 복용하시는 게 맞아요. 체중 측면은 얼마나 되는 게 적당한가요? 한 20주, 21주 정도 되셨으니까 4kg에서 5kg 정도 넣으시는 게 적당하고요. 앞으로 한 달에 한 1.8kg나 2kg 정도씩 증가하시면 적당하세요. 첫 아이다 보니 모든 게 처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도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검진이 있을 때마다 상담실을 찾곤 한다. 철분약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드시되 이제 변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일 종류를 좀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운동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산모시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새로운 거를 배우는 운동은 조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수영을 하셨다거나 뭐 요가를 하셨다거나 하시면은 그런 거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 산책은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해보시고 숨이 뭐 많이 찬다든지 뭐 땀이 너무 많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시간을 단축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 몇 회 정도 해요? 주 한 3 내지 한 4회 정도 하시는 게 괜찮으실 겁니다.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만나고 싶은 아이. 분만 순간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걱정도 크다. 분만에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가장 이상적인 분만은 이제 엄마랑 아기가 모두 건강한 분만이 이상적인 분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자연 분만에서는 유통 분만이 있고 가족 분만실을 이용한 가족 분만이 있고요. 이제 날짜 분만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엄마분하고 아빠분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이제 몰입을 해서 이제 분만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고르마의 분만을 저희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출산이라고 자궁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아기가 편안하게 분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날짜 분만을 하시려면은 저희가 산모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모대학이란 프로그램 강좌 자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분만을 잘 하시기 위해서 이제 뭐 호흡법이라든지 이제 실질적으로 분만을 하시게 되면 진통 과정이 좀 어려워요.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만 촉진 운동들이 있고요. 그런 걸 해줌으로써 진통을 완화시키고 분만을 잘 할 수 있는 산모 교실이거든요. 부부 교실. 엄마로서 새로운 삶을 선물한 아이. 더 많은 걸 주고 싶고 준비하고 싶다. 그렇게 첫 만남의 순간을 기다린다. 그렇다면 임신 마지막 달. 아이와 만나기 위해 엄마 아빠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출산의 순간, 통증을 무사히 이겨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분만을 생각하면 두렵고 많이 막막하실 텐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몇 가지 방법은 진통 시 고통을 조금 줄여주고 진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꼬리뼈와 허리의 고통을 줄여주는 마사지입니다. 아기가 내려오면서 엄마의 꼬리뼈를 들어 올리고 내려오기 때문에 꼬리뼈 있는 쪽, 골반 있는 쪽이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아빠분들이 엄마 골반 뼈 있는 쪽에 마사지를 해주면 되고요. 여기 손바닥 부위를 이용해서 허리서부터 꼬리뼈 있는 때까지 아래로 밀어주시고 옆으로 가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산모분들 진통이 더 강하게 오면 다니실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프니까 그때는 누워 계실 건데 누워 계실 때 마사지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누워 있을 때는 여기 위에서 아래로 허리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분만 촉진 운동 중 하나인 골반 흔들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신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주시고 손을 허리에 얹으신 상태에서 바이킹 탄다는 느낌으로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37주부터 해주시면 아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힘주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힘주기 자세입니다. 자궁문이 100% 다 열리고 이때부터 엄마가 힘을 줘야지만 아기가 내려와요. 그 자세를 가르쳐 드릴게요. 산모분이 누운 상태에서 다리 사이에 손을 넣으세요. 여기 손목 부위까지 다리 사이에 완전히 넣고 팔꿈치를 벌려서 바깥쪽으로 벌려서 팔을 당기면서 힘을 주시면 돼요. 이때 고개는 숙여서 배꼽 쪽으로 보고 힘을 주시는데 한 번 힘줄 때 10초 이상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 자세가 복압이 상승해서 아기가 내려오기 쉬운 자세예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남편과 함께 하셔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행복한 만남의 순간을 기다리는 부부. 그렇게 부부는 함께 부모가 되어간다.